몬스테라 넬리시오사 버라이어티 모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는 하얀색 무늬가 있는 몬스테라 속 델리시오사 종의 변종인 모르시지아나라는 이름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섬을 그냥 통째로 사서 거기에 별장을 졌습니다. 거기서 키운 게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논스톱 식물 집사 아피스토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정말 유명한 식물이죠. 몬스테라 알보. 식테크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식물입니다. 사실 그냥 십직삼린들한테는 알보라고만 해도 다 통해요. 그 정도로 이제는 거의 일반 명사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식물을 구입한 지도 한 5달 정도 됐는데요. 진짜 안 자랍니다. 뭔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몬스테라 알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도 이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식물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알면 이 식물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왜 희귀한 식물인지 알게 될 것 같아서요.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이 식물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훨씬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새 식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름의 유래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몬스테라 알보라고 부를게요. 정식 명칭은 사실 엄청 깁니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버라이어티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 굉장히 길죠? 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버라이어티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가 이 식물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버라이어티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기니까 몬스테라 알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식물의 이름입니다. 보통 식물을 분류할 때는 분류 법칙이 있어요. 역, 계,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하위 분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몬스테라는 그 중에서 천남성과 몬스테라 속에 속하죠. 위에까지 올라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과, 속, 종 뒤에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천남성과 몬스테라 속에 속합니다. 이 몬스테라 속 아래에 또 여러 종이 있어요. 5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몬스테라 알보는 델리시오사라는 종에 속합니다. 몬스테라 속 델리시아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델리시아 종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잎이 찢어져 있고요. 구멍이 나 있죠. 이 몬스테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원에서도 몬스테라 주세요 하면 대부분 이 델리시아 종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잎 모양에 따라서 아단손이나 오블리쿠아, 두비아 이렇게 다양한 종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델리시아 뒤에 VAR이 붙습니다. 이거 뭘까요? 영어로 버라이어티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버라이어티하다, 버라이어티 쇼, 익숙한 단어인데요.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식물계에서는 변종을 뜻해요. 그러니까 델리시오사와 같지만 약간 형태적인 차이가 있는 종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버라이어티 뒤에 붙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름이 보르시지아나라고 적혀 있죠. 보르시지아나라는 이름의 변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보르시지아나는 어떤 변종인지 알아야겠죠? 학명 하나가 그냥 꼬리에 꼬림을 뭅니다. 보르시지아나는 델리시오사와 잎의 형태는 유사한데요. 델리시오사에 비해서는 잎이 좀 작아요. 그리고 이게 직립을 좀 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잎과 줄기가 만나는 부분에 프릴이 없으면 보르시지아나고 프릴이 있으면 델리시오사입니다. 프릴은 유묘 때는 좀 구분하기가 힘들고요. 한 중품 이상 정도 되면 이 프릴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몬스테라 키우시는 분들 한번 잎과 줄기가 만나는 부분 한번 보세요. 그럼 대부분 아마 프릴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없으면 보르시지아나다. 프릴이 있고 없고가 다른 종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아니고 델리시오사와 같은 종인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위 개념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보르시지아나지? 델리시오사 같은 경우에는 맛있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죠. 그래서 영어의 딜리셔스도 델리시오사에서 파생된 건데 실제로 델리시오사의 열매가 그냥 달콤하다고 하죠. 그래서 식물의 학명은 국제식물학회에서 정한 ICN 국제식물명명규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규칙대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학명은 라틴어화해서 표기해야 한다고 하고요. 속과 종명 뒤에는 이 종을 발견했거나 등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보르시지아나는 독일의 재벌 알베르트 보르지시라는 사람이 명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식물을 멕시코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정원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 식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르지시가 아니고요.
1860년대에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외젠 부르조라는 프랑스 식물학자가 처음 채집을 했다고 해요. 채집한 식물을 알브로 모르지히가 독일 베를린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 호화별장에 심게 되죠. 거기서 키운 게 시작이에요. 그 호화별장이 빌라 모르지히라는 별장입니다. 이 모르지히 가문이 19세기에 이 증기기관차를 제조한 업체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제조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차 같은 군수품을 만들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일 엔지니어링 제조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보르지히 가문은 거의 뭐 베를린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이 섬을 그냥 통째로 사서 거기에 별장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문이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최고의 정원 건축가들한테 설계를 맡겼다고 하네요. 지금은 독일 외무부의 영빈관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손님들이 오실 때 빌라 모르지히에서 영접을 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르지시아나가 이 계량종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연구를 하면서 이건 델리시오사에서 약간 변한 형태의 변종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정식 학명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채집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보르지시의 이름을 땄겠죠. 잎모양이 작고 줄기에 프릴이 없고 좀 더 작게 자라고, 그 다음에 잎줄기도 좁고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잎은 좀 부드럽고요. 잎의 구멍도 조금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꽃도 약간 더 작다고 하죠. 몬스테라 알보 명칭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름을 보면은 몬스테라 알보의 특징을 결정짓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보르시지아나까지는 정식 학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붙어있는 이름은 일종의 이제 통용되는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알보바리 에가타라고 되어 있죠. 이 알보바리 에가타가 이제 무늬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라틴어로 알보는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리에가타 역시 얼룩덜룩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바리에가타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제 베리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흰색 무늬다. 그래서 알보 바리에가타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이 몬스테라 알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몬스테라 넬리시오사 버라이어티 모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는 하얀색 무늬가 있는 몬스테라 속 델리시오사 종의 변종인 보르시지아나라는 이름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무늬가 하얀색만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옐로우도 있고요, 민트도 있고요, 아이보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막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민트도 그냥 민트가 아니고요, 뭐 더블 민트 이렇게 나오고요, 뭐 그린도 그냥 그린이 아니라 그린 온 그린, 그린 위에 또 그린이 막 덮여 있는 이런 종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쯤 되니까 왜 무늬 몬스테라가 비싼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종들, 이 변종, 돌연변이라는 거에 열쇠가 있는 거죠. 이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몬스테라 알보에서 열매를 맺고 씨를 뿌려도 그 씨에서 무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일반 몬스테라 씨앗을 심어서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하고 찍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늬가 살짝 묻어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일반 몬스테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는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는 최초에 발견된 돌연변이 개체의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씨를 뿌려서 번식을 하는 식물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또 번식된 식물들이 전부 다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희소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몬스테라 알보를 어떤 식테크의 가장 이제 기준점이 되는, 마치 몬스테라 알보는 금시세 같아요. 그날 시세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저는 이 몬스테라 알보의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서 계속 시세가 변하는 거 보이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물량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몬스테라 알보의 이 희소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저렴한 그 무늬 몬스테라를 키울 수 있는 종이 있어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타이 컨스텔레이션. 태국의 별자리라는 뜻인데요. 태국의 한 연구소에서 조직 배양으로 만든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에서 같은 무늬의 식물을 이제 대량으로 클론처럼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타이 컨스텔레이션의 무늬 색깔은 알보처럼 하얀색은 아니고요, 약간 아이보리색이 돌아요. 알보의 조직 배양 개체는 아니라 아이보리색의 조직 배양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알보색보다는 이 아이보리색의 색상 변이가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 연구소에서도 조직 배양을 다 시도를 했겠죠.
알보도 시도를 하고 뭐 아이보리도 다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알보의 조직 배양은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 몬스테라 알보가 또 비싼 이유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초를 전문적으로 조직 배양을 해서 유통을 하는 수족관 업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수족관에서 타이 컨스텔레이션의 조직 배양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보 몬스테라하고는 크기나 색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무늬 몬스테라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근데 뭐 기술은 항상 이게 발전하지 않나요? 언젠가는 알보 몬스테라도 조직 배양에 성공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몬스테라 알보도 대중화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몬스테라 알보 식테크 하시는 분들은 누가 먼저 빨리 많은 잎을 내느냐가 식테크의 성패를 이제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이 몬스테라 알보 5개월 전에 구입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잎 2장 나올 동안 이 친구는 잎이 6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분양 잘해서 컴퓨터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3장 나왔습니다. 3장 한 4장째 나오고 있는데 혼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뭐 미학적으로나 희소성으로 보나 저는 이 알보 몬스테라, 몬스테라 알보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얀 빛이 도는 이 식물이 무늬 몬스테라 중에서는 여왕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 콜렉터들의 입장에서는 이 더 희귀한 무늬를 찾고 싶게 마련이죠. 정말 몬스테라 알보 이후에 많은 색상 변이종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 사이트를 보면 익히 알려져 있는 종들의 무늬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 트렌드 어디에서 할 수 있냐? 바로 한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다양한 이 무늬가 이제 컬렉션 되고 있고 아주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국내 몬스테라 무늬 콜렉터 두 분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해요. 어쨌든 오늘은 뭐 가장 핫한 몬스테라 알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보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또 키우고 싶으신 분들 어떤 식물인지 알고 싶은 분들 키우시기 전에 이 알보 몬스테라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그리고 무늬 몬스테라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뒷 배경을 알면 이 더 재밌는 식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